회원님, 제가 손대고 있는 여기 근육이 가장 중요해요. 계속 운동하면 좋아지겠죠? 그럼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쾅쾅쾅. 아래층에서 조카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들면 머리가 닿을 것 같은 이 다락방에서 눈을 뜨는 게 벌써 석 달째입니다. 이불을 개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어제 건물 계단 청소하다가 미끄러진 탓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명품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룰루레몬 레깅스. 120만 원짜리. 제가 가진 전부를 잃고도 끝까지 팔지 못한 물건이었죠. 검은색 레깅스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걸 입고 필라테스를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잡으면 최민호가 다가와 제 몸을 만지던 순간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람이 떠 있었어요. 새벽 5시. 청소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통장 앱도 열어봤습니다. 잔액 22만 3천 원. 어제 언니에게 생활비로 드린 1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58살이 된 서유진입니다. 20년간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했고 마지막 5년은 퍼스트 클래스 수석 승무원이었습니다. 퇴임식 날 후배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을 안고 공항을 나서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가진 전부는 강남 반포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찍힌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1억 5천만 원까지 있었죠. 나 정도면 혼자 살기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텅 빈 집 앞에서 매번 무너졌어요. 2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그 30평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무덤 같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영상통화로 얼굴만 볼 뿐이었죠. 친구들도 다들 손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중년 부부가 손을 잡고 웃으며 운동복을 입어보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화면 속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리모컨을 던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통과 우유 한 팩뿐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도 혼자 죽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대학 동창 박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뭐 해?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 우리 동네 필라테스 센터 다니는데 진짜 좋더라.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필라테스라니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혜진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거기 강사가 남자인데 되게 잘생겼어. 나이도 우리보다 5살 어리고. 진짜 친절하고 섬세해.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할 것 같던데.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10년 전에 샀던 운동복을 꺼내 입고 강남 필라테스 센터 첫 수업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시작점인 줄은요. 최민호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몸뿐 아니라 제 전 재산까지 더듬게 될 줄은요. 지금 저는 언니 집 다락방에 얹혀 살면서 새벽마다 건물 청소 일을 나갑니다. 낮에는 동네 헬스장에서 청소를 더하죠. 58살 전직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의 마지막 거처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알람을 껐습니다. 오늘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레깅스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레깅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최민호가 제 뒤에서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어요. 누나 몸매 진짜 예술이에요. 58이 아니라 30대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아니 사실 그 전부터도 저를 여자로 봐주는 남자가 없었거든요. 최민호는 달랐습니다. 제 몸의 구석구석을 보고 칭찬했어요. 운동할 때마다 제 몸을 만졌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한강에서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선을 넘었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
그 뜨거움에 저는 제 전부를 걸었어요. 4억 1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제 노후의 전부이자 아들의 미래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필라테스 강사의 손길에 넘어가 4억 원을 잃고 이 다락방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죠. 그리고 제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 만든 착각, 몸의 접촉이 주는 환상,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필라테스 센터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대형 거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벤더와 유칼립투스가 섞인 향이었어요. 리셉션에 앉아있던 20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서유진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 원장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탈의실로 안내받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검은색 레깅스와 회색 티셔츠. 거울을 봤어요. 58살. 하지만 꾸준히 관리한 덕에 몸매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승무원 생활을 하며 몸 관리는 생활이었거든요. 얼굴도 꾸준히 피부과를 다녀서 주름이 적은 편이었어요. 친구 혜진이 제 스타일을 좋아할 거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운동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리포머 기구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대형 거울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센터 원장 최민호입니다.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180cm는 좋게 되는 키, 탄탄한 어깨와 가슴, 검은색 티셔츠가 몸에 딱 붙어 근육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선한 인상의 얼굴, 그리고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이 묘하게 신뢰감을 줬습니다. 저는 서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손바닥에서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죠. 혹시 운동 경험 있으세요? 필라테스는 처음이고요. 예전에 요가 좀 했어요. 아, 그럼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가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나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뭐 하셨어요? 승무원 했어요. 대한항공에서 20년. 최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와, 승무원이셨어요? 어쩐지 품격이 남다르시더라. 역시 다르시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기본 자세부터 봐야 하니까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최민호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등 뒤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시고 그의 손이 제 등 중앙에 살짝 닿았습니다. 어깨는 뒤로 당기세요. 손이 제 어깨를 잡고 뒤로 당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아요. 자세 진짜 예쁘시네요. 리포머 기구로 이동했습니다. 기구 위에 누우라고 했어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민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몸이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복근이 티셔츠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나가 해보세요. 기구에 누웠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려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 힘드네. 처음이라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민호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걸 도와줬어요. 좋아요. 이 각도로 유지하세요. 그의 손이 제 종아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누나 근육 진짜 탄력 있으시네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걷기 운동 좀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정도 몸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승무원 할 때도 칭찬은 많이 들었지만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최민호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그럴게요. 탈의실로 가려는데 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혹시 개인 레슨 관심 있으세요? 그룹 수업도 좋지만 1대1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개인 레슨이요? 얼마예요? 한 달에 80만 원인데 누나는 첫 달 50만 원에 드릴게요. 생각해 볼게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운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최민호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리셉션을 지나는데 최민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그럼 잠깐 밖에 나가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커피요? 내 첫 수업 기념으로요. 그냥 센터 앞 카페에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센터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최민호가 아메리카노 2잔을 가져왔어요. 누나 진짜 승무원 오래 하셨어요? 표정이나 말투가 되게 우아하세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좋은데요. 요즘 여자분들 너무 세잖아요. 누나처럼 부드러운 분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드럽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 결혼하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했었는데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최민호가 제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목이 메었습니다. 외롭다는 말.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나 자주 보고 싶은데 개인 레슨 해요. 제가 정말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 외로움도 좀 달래질 거예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봬요. 개인 레슨은 센터 문 닫고 하는 거라 조용하고 좋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최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나 외로우시겠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거울을 보니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최민호의 개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위험한 시작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50분이었습니다. 센터 앞에 도착하니 유리문 안이 어두웠어요. 다른 회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리셉션에서 나왔어요. 누나 오셨네요. 오늘은 우리 둘만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탈의실에서 새로 산 레깅스로 갈아입었습니다. 120만 원짜리 룰루레몬. 거울을 봤어요. 검은색 레깅스가 몸에 딱 붙어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운동실로 나갔습니다. 최민호가 스트레칭 매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누나 오늘 레깅스 바꾸셨네요. 몸매 진짜 확 살아나는데요. 새로 샀어요. 그가 제 몸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엉덩이 라인이랑 다리 라인 진짜 예쁘시네요. 누나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냥 꾸준히 걷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특히 허벅지 라인이 정말 탄력 있어 보여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허벅지 라인이라니. 남편도 한번 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코어 중심으로 할 거예요. 매트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플랭크 자세를 잡으라고요.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였습니다. 자세를 잡았어요.
최민호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누나 허리 좀 더 내리세요.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눌렀어요. 이 정도요. 손바닥이 제 허리 전체를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레깅스 너머로 전해졌죠. 좋아요. 근데 복부에 힘을 더 줘야 해요. 그의 손이 제 배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복근 있는 부분. 손바닥이 제 아랫배를 천천히 눌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힘 주세요. 손이 배를 쓰다듬듯 움직였습니다. 느껴지세요? 여기 근육이 수축하는 거?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아요. 10초만 더 버티세요. 그의 손은 계속 제 배 위에 있었어요. 10초가 지나고 자세를 풀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누나 진짜 잘하시네요. 땀도 벌써 나고. 최민호가 수건을 꺼내 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수건이 제 목덜미로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땀을 닦아줬어요. 누나 피부 되게 좋으시네요. 부드러워요. 그의 손가락이 수건 너머로 제 목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다리 운동할게요. 옆으로 누우세요. 매트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어요. 위쪽 다리를 천천히 올리세요.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민호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더 올리세요. 손이 제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근데 무릎이 굽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벅지 뒤쪽을 감싸 쥐었습니다. 여기 햄스트링 근육 느껴지세요?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근육 진짜 탄탄하시네요. 만져보니까 확실히 느껴져요. 감사해요. 제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이번엔 안쪽 허벅지 해볼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벌려보세요. 자세를 바꿨습니다. 최민호가 제 무릎 안쪽에 손을 댔어요. 여기 내전근이라고 해요. 여성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위죠. 손이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누나는 여기도 탄력 있으시네요. 보통 나이 들면 여기가 제일 먼저 처지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그의 손. 레깅스 천이 얇아서 손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자, 이제 엉덩이 운동할게요. 엎드리세요. 매트에 엎드렸습니다.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어요. 한쪽 다리씩 천천히 올리세요.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민호의 손이 제 엉덩이에 닿았어요. 여기 대둔근이요. 힘주세요. 손바닥 전체가 제 엉덩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좋아요. 근육 수축 잘 되고 있어요. 손에 힘을 주며 꾹꾹 눌렀어요. 누나 진짜 관리 잘하셨네요. 엉덩이 라인이 20대 못지않은데요. 그의 손이 엉덩이 전체를 훑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쪽 다리도 해볼게요. 다리를 바꿨습니다. 그의 손이 또다시 제 엉덩이를 잡았어요. 이번엔 더 오래 만졌습니다. 여기 근육 좀 봐요. 정말 탄탄해요.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확인했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최민호가 큰 수건을 가져와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샤워하고 가세요. 센터에 샤워실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할게요. 아니에요. 땀 흘린 채로 나가시면 감기 걸려요. 그냥 샤워하고 가세요. 제가 수건이랑 샴푸 다 챙겨드릴게요.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틀고 옷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최민호가 제 몸을 만지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허리, 배, 허벅지, 엉덩이. 그의 손길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 남편도 제 몸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최민호의 손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제 몸을 더듬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최민호가 리셉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배고프시죠? 근처에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는데 같이 갈래요? 저녁이요? 네. 운동 후에는 단백질 챙겨 먹어야 하거든요. 제가 사드릴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차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 괜찮으세요?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했어요. 와인이 나왔습니다. 잔에 따르며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운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몸 쓰는 게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역시 승무원 하셨던 분이 다르네요. 그냥 오래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특히 몸 라인이 정말 예뻐요. 저 필라테스 강사 10년 했는데 누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최민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누나한테 건배할게요.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신 것에. 잔이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났어요.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민호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필라테스에만 매달려 살았대요. 근데 요즘 외롭더라고요.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누나를 만났죠. 그가 제 손을 테이블 위에서 잡았습니다. 누나 같은 분이 제 이상형이에요. 성숙하고 우아하고 몸도 아름답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진심이에요. 누나 정말 매력적이세요.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운전 안 하시죠? 택시 타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그의 차에 탔습니다. 반포로 가는 길. 차 안이 조용했어요. 최민호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재즈였어요. 잔잔한 색소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진짜 섹시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솔직한 말에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땀 흘린 모습이 너무 여성스럽고 섹시했어요. 저 원래 이런 말 안 하는데 누나한테는 솔직하고 싶어서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혼자 착각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관심 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누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그럴게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돌아봤어요. 그가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진짜 예뻤어요. 그의 입술이 제 볼에 살짝 닿았습니다. 뺨에 키스. 짧았지만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미러로 그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어요. 온몸에 최민호의 손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58살.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최민호의 손길, 그의 속삭임, 그리고 뺨에 닿았던 부드러운 입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사기의 시작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개인 레슨이 석 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센터에는 저와 최민호 단둘뿐이었어요. 레슨은 점점 더 밀착되어 갔습니다. 자세를 교정한다는 이유로 그의 손은 제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어요. 허리, 배, 엉덩이, 허벅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레슨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데 최민호가 샤워실 문을 두드렸어요. 누나 옷 두고 가셨어요. 문 앞에 놔둘게요. 고마워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문 앞에 깨끗하게 개어진 옷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한강 가실래요? 야경 보면서 맥주 한잔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강, 야경, 단둘이 옷을 입고 나갔어요. 최민호가 리셉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갈래요? 좋아요. 가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돗자리와 아이스박스가 들어 있었어요. 미리 준비했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실 줄 알았어요.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강 너머로 반포대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이스박스에서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건배해요. 캔이 부딪혔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맥주를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쌉쌀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누나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래요? 네. 처음엔 되게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최민호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뭐 했다고요? 그냥 운동 가르쳐 드린 것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저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오래간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좋아요. 누나랑 있으면 편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맥주를 한 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간 쌀쌀했어요. 춥죠? 이리 오세요. 최민호가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누나. 응? 저 고백할게요. 뭘요? 전 누나 좋아해요. 진짜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누나 부담스러울까봐. 저도 좋아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술을 핥았어요. 입을 벌렸습니다. 혀가 들어왔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민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누나. 그가 키스를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차로 갈까요? 거기가 더 따뜻해요. 네. 돗자리를 챙겨 차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최민호가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차를 옮겼어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를 끌어안았어요. 다시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격했어요. 그의 손이 제 티셔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을 타고 올라가 브래지어 끈을 만졌어요. 누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브래지어가 풀렸습니다. 그의 손이 앞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남자의 손길.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 1년은 아예 손도 안 댔었거든요. 누나 피부 정말 부드러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손이 제 가슴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목덜미에 키스했어요. 혀로 핥았습니다. 아 하는 신음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누나 소리내도 돼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의 손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티셔츠가 벗겨졌습니다.
브래지어도 완전히 벗겨졌어요. 최민호가 저를 눕혔습니다. 뒷좌석에 누운 채였어요. 그가 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뜨거운 입술이 유두를 감쌌습니다. 아! 소리가 나왔어요. 그의 혀가 돌아가며 핥았습니다. 손은 다른 쪽 가슴을 주물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느낌.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느낌.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누나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배로 내려갔어요. 배꼽에 혀를 넣었습니다. 레깅스 허리춤에 손이 닿았어요. 누나 벗겨도 돼요? 네. 천천히 벗겨주세요. 레깅스가 벗겨졌습니다. 속옷만 남았어요. 최민호가 제 다리를 천천히 벌렸습니다. 누나 여기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손가락이 속옷 위로 제 곳을 쓰다듬었어요. 아!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감각이 너무 예민했어요. 누나 젖어 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속옷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직접 제 그곳을 만졌어요.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누나 소리 너무 섹시해요. 더 내도 돼요.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최민호야. 이름을 불렀어요. 네 누나. 말해요. 계속해줘. 제가 애원했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을 계속 문질렀어요. 나머지 손가락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아, 좋아. 진짜 좋아. 이성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누나 갈 것 같아요? 네. 곧 갈 것 같아요. 그럼 가요. 편하게.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압력도 세졌어요. 아. 최민호야. 절정이 왔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오르가즘이었어요. 한참을 떨다가 진정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어요. 최민호가 저를 일으켜 안아줬습니다. 누나 예뻤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끄러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최민호 씨는요? 저는요? 저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누나만 느끼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요? 네. 누나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그가 제 옷을 챙겨줬습니다. 천천히 입혔어요. 브래지어를 채워주고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레깅스도 신겨줬어요. 마치 아기 돌보듯이 조심스럽게 옷을 입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누나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다. 저 걱정했어요. 왜요? 누나가 마음 바뀔까 봐요. 제가 너무 빨리 나간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제 마음 받아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여자로 봐줘서요. 누나는 여자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본 여자로서의 쾌락. 누군가 내 몸을 원한다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잘 들어가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다시 저를 잡았습니다. 누나. 응?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었어요. 목에는 키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58살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랑에 빠진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몸 곳곳에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배, 허벅지, 그리고 그곳, 그의 손가락이 만졌던 곳, 아직도 감각이 생생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그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민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속삭임, 그리고 그가 준 쾌락.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미끼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여자의 몸을 이용해 지갑을 여는 사기꾼의 수법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 제 몸뿐 아니라 제 전 재산까지 그에게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의 밤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매주 이틀씩 만났어요. 레슨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최민호의 손은 제 몸 구석구석을 알아갔습니다. 저도 그의 몸을 만졌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최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내일 시간 있어요? 주말인데 같이 보내고 싶어요. 좋아요. 뭐 할 건데요? 서울 근교 드라이브 어때요? 경기도 쪽으로 가볼까 해요. 좋아요. 가요. 다음 날 아침 최민호가 집 앞으로 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오늘 예쁘다. 고마워요. 경기도 양평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어요. 조용한 시골길이 나왔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곳이에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에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필라테스 센터 지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필라테스 센터요? 네. 강남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는 땅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힐링 필라테스 센터 만들면 잘 될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좋긴 한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즘 사람들 도심 떠나서 힐링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고급 센터 만들면 부자들 엄청 올 거예요. 최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땅 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게 문제죠. 지금 3억 정도 필요한데 제 돈으론 부족해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투자자요? 네. 근데 아무한테나 받고 싶진 않아요. 같이 사업할 사람이랑 하고 싶거든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랑 같이 할래요? 이 사업. 저요? 네. 누나는 승무원 출신이잖아요. 고급스러운 이미지 있으니까 딱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업. 그와 함께하는 사업. 근데 제가 필라테스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누나는 투자만 하시면 돼요. 운영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누나는 홍보 모델로만 계시면 돼요. 58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몸 유지하는 비결. 이거 완전 마케팅 포인트예요. 그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땅값이랑 건물 짓는 비용에서 총 5억이에요. 제가 2억 있고 나머지 3억이 필요해요. 누나가 1억만 투자하시면 지분 20% 드릴게요. 1억. 제 퇴직금이 1억 8천이었어요. 반 이상이었습니다. 좀 큰 금액이네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해요. 근데 누나. 네? 사실 저 누나한테 이거 제안하려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정말요? 네. 누나랑 사업하고 싶어요. 그냥 연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 파트너가 되고 싶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생 파트너.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알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누나.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1억.
큰 돈이긴 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최민호가 물었어요. 누나 생각해봤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작은 거부터 해봐요. 작은 거요? 제가 지금 단기로 돌리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한 달 만기인데 수익률 10% 나와요. 한 달에 10%요? 네. 제 지인이 운영하는 건데 확실해요. 얼마부터 가능한데요? 300만 원부터요. 누나 300만 원 투자해보고 괜찮으면 큰 거 생각해봐요. 어때요? 300만 원이라면 부담 없는 금액이었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진짜요? 고마워요, 누나. 다음 날 300만 원을 최민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출금 300만 원. 처음으로 그에게 돈을 보내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30일 뒤 은행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 최민호 330만 원. 정말 들어왔습니다. 30만 원 수익. 은행 1년 이자보다 많았어요. 최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입금됐어요. 그렇죠? 제가 약속 지켰죠? 진짜 신기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벌다니. 이게 시작이에요, 누나. 큰돈 굴리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강남으로 올래요? 제가 사무실 하나 계약했거든요. 투자 관련 서류 보여드릴게요. 사무실이요? 네.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고요. 양평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다음 날 강남역 근처로 갔습니다. 테헤랄로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에 ML 피트니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책상 2개와 컴퓨터. 벽에는 양평 땅 사진과 건축 도면이 붙어 있었어요. 최민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누나.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우리 사무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옆에 3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누나 소개할게요. 여기 김세라 씨예요. 제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세라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서유진입니다. 세라 씨는 부동산 전문가예요. 양평 땅 실사도 다 세라 씨가 했어요. 최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노트북을 켰어요. 유진 씨,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떴습니다. 양평 힐링 필라테스 센터 사업 계획서. 첫 장부터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여기가 저희가 매입할 땅이에요. 총 500평이고요. 세라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땅 사진이 나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였어요. 여기에 2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1층은 필라테스 스튜디오, 2층은 카페와 휴게실이요. 건축 도면이 나왔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총 투자 비용은 5억 원이에요. 땅값 3억, 건축비 2억이고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세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회원 월 회비가 1인당 50만 원이에요. 고급 센터니까요. 한 달에 100명만 유치하면 월 5천만 원 매출이에요. 1년이면 6억. 2년이면 투자금 전부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100명 유치가 쉬울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이런 데 목말라 있어요. 프라이빗하고 한적한 곳. 저만 믿으세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랑 같이 해요. 우리 인생 역전시켜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투자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2억 내고 40%. 누나가 1억 5천 내시면 30%. 나머지는 저랑 다른 투자자들이요.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1억 5천. 제 퇴직금 거의 전부였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당연하죠. 근데 누나.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땅 주인이 다음 달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대요. 알겠어요. 빨리 결정할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억 5천만 원. 거의 전 재산. 하지만 최민호를 믿었습니다. 300만 원 투자도 약속대로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게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거기에 아들 유학 자금 1억 5천만 원. 아들 자금까지 합치면 3억 3천이었어요. 1억 5천을 빼도 1억 8천이 남았습니다. 충분했어요. 며칠 뒤 최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누나? 고마워요. 근데 1억 5천이 아니라 2억 할게요. 2억이요? 네. 제가 더 큰 지분 갖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누나 지분 40%로 올릴게요. 저랑 똑같이요. 우리 진짜 파트너네요. 네. 우리 파트너예요. 며칠 뒤 강남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ML 피트니스 인베스트먼트 투자 계약서. 투자금 2억 원. 지분 40%.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믿었습니다. 최민호를 믿었고 우리의 미래를 믿었어요. 계약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2억 원을 송금했어요. 출금 2억 원. 통장 잔액이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1년 뒤면 3억이 될 테니까요. 최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평생 후회 안 하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양평의 필라테스 센터. 최민호와 함께 운영하는 우리의 공간. 그곳에서 회원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그 꿈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호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어요. 땅 계약 진행 중이래요. 다음 달이면 건축 시작한대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내년 봄에 졸업하잖아요. 그래.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는데 학비가 더 필요해요. 얼마나? 1년에 5천만 원 정도요. 2년이면 1억이에요. 1억.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아, 그게 지금은 좀 어려워. 왜요? 엄마 유학 자금 모아두신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른 데 투자돼 있어서. 투자요? 무슨 투자요? 사업 투자. 친구랑 필라테스 센터 하기로 했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 학비는요? 1년 뒤면 돈 들어와. 그때 줄게. 1년 뒤요? 전 내년 봄에 필요한데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투자예요? 누구랑 하신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친구. 그 말을 아들에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사업 파트너야. 엄마 거짓말 하시는 거 다 티나요. 남자죠? 그래. 남자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 때문에 그러세요? 58이면 정신 좀 차리셔야죠.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요즘 로맨스 스캠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필라테스 센터 남자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역시 그렇네. 엄마 완전히 당하신 거예요. 당한 게 아니야. 제대로 된 사업이야. 엄마 그 남자 나이가 몇인데요? 53살이야. 엄마보다 5살 어린 남자가 왜 엄마한테 그래요?
돈 때문이죠. 아들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지금 내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돈 없으면 남자가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58살 여자한테 53살 남자가 왜 관심을 가져요? 내 엄마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여?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편없다는 게 아니라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야. 제대로 된 사업이라니까. 계약서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엄마 경찰 신고부터 하세요. 지금 당장요. 신고할 것 없어. 난 사기 안 당했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셔도 절 찾지 마세요. 제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끄는 겁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다음날 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들이랑 싸웠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오빠 때문에. 학비 달라는데 투자했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미안해요, 누나. 쟤 때문에 아들이랑 싸우게 해서요. 괜찮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1년 뒤면 다 해결돼요. 아들한테도 학비 넉넉하게 줄 수 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제 말 믿어요. 믿어요. 오빠 말 믿어요. 며칠 뒤 최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누나 양평 현장 한번 볼래요? 땅 계약 거의 끝났거든요. 좋아요. 가요. 주말에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땅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ML 힐링 필라테스 센터 건립 예정지. 진짜네요. 진짜 시작하는 거네요. 당연하죠. 누나 돈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여기에 우리 센터가 생긴다니 설렜습니다. 누나 저기 봐요. 최민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건물 들어서고 저쪽에 주차장 만들고요. 상상이 됐어요. 우리의 센터. 우리의 공간. 근데 중도금은 언제 내야 해요? 다음 달이요. 2억 더 필요해요. 2억이요? 네. 총 5억 중에 2억은 계약금으로 냈잖아요. 2억은 중도금이고 나머지 1억은 건축 시작하면서 내면 돼요. 2억.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어요. 어떡하죠? 전 더 이상 없는데요. 누나 집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 돼요. 담보대출요? 네. 반포 아파트면 3억은 나올 거예요. 거기서 2억만 쓰면 돼요. 집을 담보로요? 그게 좀 무섭네요. 걱정 마세요. 1년 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집은 너무 큰 거잖아요. 최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 믿어요? 믿죠. 그럼 해요. 제가 누나 손해보게 할 리 없잖아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평생 보답할게요. 다음 주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 3억까지 가능하대요.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연 5%예요. 한 달 이자가 120만 원 정도 나와요. 1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1년만 버티면 됐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2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 돈을 최민호 계좌로 송금했어요. 출금 2억 원. 이제 저는 총 4억 원을 그에게 준 겁니다. 퇴직금과 아들 학비와 집까지. 최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내일 건축 시작해요. 우리 센터 곧 완성돼요. 그 문자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건축 시작한다니 진짜구나. 하지만 그날 밤 불안한 꿈을 꾸었어요. 텅 빈 땅. 아무것도 없는 공터. 최민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꿈.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그냥 꿈이야.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4억 원. 제 인생 전부를 건 돈. 정말 괜찮을까요? 최민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인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중도금 2억 원을 보낸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호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걸면 받긴 했지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요즘 건축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현장 감리하느라 바빠요. 그가 변명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쯤이요.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호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어요. 문자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빠 나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누나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일이 터져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강남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헤란로로 향했어요. 오피스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섰는데 이상했어요. 아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ML 피트니스 인베스트먼트 간판도 없었어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벽에 붙어 있던 도면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아저씨 15층에 있던 회사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2주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짐 싸서 다 가져갔더라고요. 야반도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화번호 남긴 거 없어요? 없어요. 월세도 3달 밀렸는데 그냥 튀었어요.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세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양평으로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어요.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그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어요.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건축은커녕 기초 공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땅이었어요.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저 땅 주인이 누구예요? 아, 거기요? 거기 팔린 지 오래됐어요. 팔렸어요? 누구한테요? 서울 사람인데 3년 전에 샀어요. 지금도 그 사람 거예요. 3년 전. 최민호가 산 게 아니었어요. 혹시 최민호라는 사람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거짓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4억 원. 제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을 썼어요. 사기죄로 최민호와 김세라를 고소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힘들겠는데요. 범인들이 이미 도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찾아주세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민호와 김세라는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위조였고요. 회사도 유령 회사였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실체가 없었어요. 양평 땅도 거짓이었습니다. 애초에 매입할 땅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았거든요. 한 달에 120만 원. 통장엔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사기였어.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을 경매 넘기겠대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금매로 내놨어요. 하지만 반포 아파트도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감정가 5억에서 4억에 낙찰됐어요. 거기서 대출금 2억과 밀린 이자를 빼니 1억 5천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내고 나니 1억 3천만 원이 남았어요. 퇴직금 1억 8천과 아들 학비 1억 5천. 총 3억 3천이 1억 3천으로 줄어든 겁니다.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없어졌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집 좀 얹혀 살아도 될까? 무슨 일 있어? 언니의 목소리가 놀랐습니다. 사기당했어 언니. 집도 날아갔어.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집도 좁은데 형부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언니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알았어. 일단 와. 근데 올해는 못 있어. 짐을 쌌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을 떠났어요.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언니 집은 노원구의 한 빌라였어요. 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형부랑 애들한테 인사해. 거실로 들어갔어요. 형부가 신문을 보다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처제 어서 와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조카 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언니가 저를 다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좁지만 참아. 괜찮아 언니. 고마워. 다락방은 정말 좁았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서면 머리가 닿았어요. 짐을 풀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반포 아파트 전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최민호가 떠올랐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평생 보답할게요. 그 말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제 몸을 만지던 그 손, 사랑한다던 그 목소리, 전부 연기였어요. 저는 그에게 돈이었을 뿐입니다. 사랑도 감정도 아닌 돈. 4억 원짜리 호구.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58살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새벽 건물 청소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일했어요. 낮에는 헬스장 청소를 더했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쯤 벌었습니다. 언니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어요. 나머지 100만 원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청소하던 헬스장에서 익숙한 남자를 봤어요. 뒤에서 여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최민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여자는 60대로 보였습니다. 최민호가 그 여자의 허리를 잡고 자세를 교정하고 있었어요.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누나 자세 정말 좋으시네요. 제게 했던 그 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최민호.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왜 이래요? 회원들 운동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내 돈 내놔. 4억 원 내놔. 제가 다가가려는데 헬스장 직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제 돈 가져간 사람이에요. 최민호가 옆에 있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죄송해요. 저 사람 제 스토커예요. 몇 달째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먼저 가 계세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직원이 저를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이모님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최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냥 돈이었을 뿐이라고.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